최근 들어서 무척 위태로운 충북의 두 분이 계시대요. 납품 비리 의혹, 김병우 교육감. 발주 금액은 대략 20억 원 정도. 교육청의 서버실하고 납품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굉장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혐의가 뭐가 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물밑 경쟁자들이 계시잖아요. 무능한 거니 사퇴하라. 사퇴하라.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입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가족회사나 지인회사가 수천억대 수주를 했다. 요 얼마 전에 이제 또 2차 가족 회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옥천 방문을 하는데 아주 밀착 동행을 했다고.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했고 나갔는데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됐고 다시 압수수색까지 나갔는데 지금 상태 다시 들어온다? 대선 지지하는 거지요,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출연연구원인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무척 위태로운 충북의 두 분이 계시대요. 이분들 왜 위태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두 분께 여쭤보려고. 근데 이 두 분의 거취에 따라서 충북 교육계, 충북 정치권 여기 영향을 엄청나게 주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변화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아할 사람도 있겠죠. 좋아할 사람도 있고. 한 분은 교육계에서, 한 분은 동남 4군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그래서요.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위기의 두 남자 김병우 교육감, 박덕흠 국회의원. 오늘 이 두 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납품 비리 의혹, 김병우 교육감입니다. 아니 납품 비리가 교육계 쪽에서 뭐 이게 있었는 모양인데 납품 비리라 그러면은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학교나 기관에 이렇게 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뒷돈을 받았거나 수수료를 받았거나 뭐 쉽게 납품하도록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렇죠. 측근 뭐 교육청까지 뭐 싹 털렸더라고요. 그렇죠. 상황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변호사님. 지난 2월이죠. 지난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 지난해 2월이죠. 지난해 2월. 2020년 2월이요? 그렇죠. 오. 벌써 1년도 넘었던 일인데 보수단체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그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어요. 오. 당시 뭐 특정 납품업체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서 특정 업체한테 그 납품토록 해줬다 이런 혐의로 뭐 고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은 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다가 맞고소를 할 정도였는데 이것이 거의 1년 넘게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런 수사 진전도 없어서 그냥 끝나나 보다 했더니 이번 달 10일이죠. 10일 날 청주지검에서 9월 10날. 9월 10날 청주지검에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A 씨를 구속을 했었어요. 그 취지가 뭐냐면 납품업자를 김병우 캠프에서 일을 도왔던 캠프의 유력 인사한테 소개시켜주고 교육청에 납품토록 도와줘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16일 날 교육청의 서버실하고 납품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교육청도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올지 또 나아가서 향후 교육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죠. 아니 작년 2월에 시작이 됐던 일인데 지금 이제 올 9월 달에 뭐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관계자 누가 구속이 됐네?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에 따른 수사의 결과인지 아니면 청주지검에서 별도의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지금 그 머리 위에 김병우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발과 이제 첩보에 의한 수사가 병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그 A 씨, A 씨를 보면 A 씨는 이 캠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병우 교육감이 있고 교육청 내 유력한 간부, 모 간부가 있고. 그다음에 A 씨가 이제 이 간부와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 A 씨는 업자 납품하는 업자와 요거를 이제 발주하는 공무원 등등 중간에서 지금 약 40여 건 관여해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일단 구속이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추정해 보면 발주 금액은 대략 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충북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한 게 한 10여 건, 40여 건 중에 10건 정도 되고 나머지 30여 건은 3개 교육청에서 나누어서 이제 발주를 한 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로만 4억 정도를 챙겼는데 이 A씨가 이 4억을 어디다 썼느냐 했을 때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명백하게 뉴스상으로만 보면 모 간부한테 뭐 전해졌거나 어떤 그런 루트도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청 직원이나 연루돼 있는지 이건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다만 이제 그 브로커 A 씨가 그 납품업자를 선거 캠프의 유력 인사였던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여기까지는 밝혀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이 그것이 연루됐는지,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이 납품업자나 그 브로커 A씨한테 뭐 납품과 관련된 정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이런 건 전혀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고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교육청 예산이 2조 5천억씩 되는 걸 잘 모를 거예요. 2조 5천억이요?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이? 충북에서만. 오, 그러니까 학교에 뭐 급식이나 이런 건 기본이고 뭐 책상, 걸상 뭐 포함해서 수많은 납품할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비리가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수많은 발주에 대한 수치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 예로 이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 발주하는 것만 한번 예를 찾아봤는데 충북 도청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65% 이상이 수의계약이에요. 2,200만 원 밑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지금. 2,200만 원.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최근 6년 동안, 그러니까 김병우 교육감님 들어와서 연구용역에 81건을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70%, 56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일반 무슨 납품하는 것도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상당수 수의계약을 통해서 누군가 커넥션, 그래도 아름아름 이런 대면이 있겠죠. 우리 신 교수님은 그래도 교육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받으신 거 없나요? 납품하신 거 없나요? 납품회사를 만들었어요. 연구용역 이런 거. 아니 2,200만 원이면은 2,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안 되면은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이 수의계약이 문제가 원래 여기저기도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아요. 도청에서도 70% 가까이를 일부러 뭐 쪼개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을 뭐 4-5건으로 쪼개서 그 하한을 맞추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수의계약을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RFP라고 그러죠. 이제 요청서, 리퀘스트 그 요청서에 보면 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한 줄 거의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뭐 요건을 갖춘 자 뭐 했는데 그 해당 업체만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변호사님 처음에 시작에 이 사건이 2020년 2월에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우 교육감이 맞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2월 달에 뭔가 고발을 한 그 사람을 맞고소로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당시 고발했던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다 맞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도 오리무중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시간이 어쨌든 시작 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한참 지난 상황인 거고 어쨌든 관계자인 그 지금 A씨라고 얘기하는 누군가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건이 어떻게 규결이 되고 그러니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김병우 교육감 내년에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한꺼번에 같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김병우 교육감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사필 규정이다. 제대로 옳은 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필 규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사필 규정이 어디로 귀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2가지가 그렇잖아요. 사필 규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제 결백하다 하고 이제 맞고소를 하고 했지만 소위 이제 뭐 검사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나올 때는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혐의가 뭐가 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뭐 상황이 만약에 호의식 범죄, 그러니까 권력자의 측근이 호가호의를 했다고도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김병우 교육감한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것이 교육청 직원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교육청 직원이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김병우 교육감의 당장 책임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내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직 혐의가 누가 있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종 책임자한테는
가지 않았다. 예. 나는 결백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 지적대로 만약에 공무원 누가 결부돼 있거나 하다 그러면 특히나 교육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훨씬 더 좀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많죠.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이런 예. 부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나쁘면 나쁜 쪽으로 좋으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됐었을 때에 다른 물밑 경쟁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영향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보수 성향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과 윤건영 예. 전 교대총장 둘 다 성명을 발표를 했죠. 예. 김병훈 교육감의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성명 내용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좀 이 성명 내용을 발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분의 성향이 좀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심의보 학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뭐냐면 사전 인지했다면 김병호 교육감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니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테러를 막는 거죠. 테러를 막는 양수겸장. 이쪽 저쪽 다. 더블 체크. 이런 식으로 압박을, 직격탄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전 교대총장 같은 경우는 좀 우회적이에요. 예.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모 정당에서 이거 그 퇴진 요구할 정도면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뭐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 결과를 기다려봐야지만은 예. 기다려봐야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소상히 경위를 밝히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서로 성향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윤건영 교수는 옛날 말로 선비 스타일 같고 저 심의보 그 무사 협회장 완전히 무사 스타일로 직격탄. 예, 두 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한가위 때 프랭카드를 불법 게시물인데. 그래요? 프랭카드를 이렇게 많이 붙였나? 진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는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예. 뭐 어떤 그 적법한 정치적 행사나 예. 집회를 알리기 위해서 프랭카드 붙이는 건 허용이 되지만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프랭카드 붙이는 건 불법인데 이번 추석 때도 엄청나게 붙었더라고요. 일단 그게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정해진 그 게시 장소는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전봇대 뭐 가로수 이런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로 과태료들 많이 맞을 아니, 거예요. 두분 성명 얘기하다가 아니 지금 교육자인 분들이 그게 먼저 불법부터 저지르면 되겠어요 이게. 근데 한 가지 예. 이제 더 아쉬운 마음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2일 날 오창의 두 여중생이 아주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김병우 교육감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근데 쭉 지방교육지원청을 순회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딴 나라 얘기 같은 걸 씁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교육, 행복 교육을 어떻게 펼치겠다. 예. 전혀 이렇게 딴 나라 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론의 그 문매를 받자 9일 정도 돼서 9일 정도 지나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평소에 행복, 그다음에 어떤 상대적으로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과 교감, 공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행보가 됐지? 이렇게 교감이 공감 지수가 낮았나 하는 실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 5월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보니까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더 듭니다. 그렇군요. 자,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선은 이런 특혜 수주 의혹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략하게 교수님께 정리해 주시죠. 작년 이제 8월이죠. 8월에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뉴스에 간간히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간간히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족 명의로 된 건설사 4개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일단 나와 있는 혐의상으로는 뉴스에 나온 걸로는 수천억의 수주를 받았다. 근데 피감기관으로. 예, 그건 이제 피감기관으로부터 몇 년에 걸친 거, 약 5년에 걸친 걸 이제 합산해서 때 수천억의 이제 특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때 이제 아드님 계열회사 사장을 대표를 맡고 있는 아드님께서 이제 해명하기를 어떤 그 공사를 할 때 보면 요구되는 그 시방서 요구되는 그 사양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RFP라고 말씀드렸지만 뭐뭐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특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할 때 자기들이 낸 특허 그 부분이 채택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주한 것이지 문제될 게 없다. 특혜는 아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8월에서 쭉 지나오다가 한 9개월쯤 지나서 지난 5월 달에 서울 이제 도시개발본부에 대해서 한번 압수수색이 있었고 예. 요 얼마 전에 이제 또 2차 가족 회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예.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물의가 되면서 공직자 윤리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됐죠. 이게 예. 이해상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항을 그 수정해서 집어넣은 윤리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예. 법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이제 여러 부담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해서 현재는 무소속으로 계십니다. 대체로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 가족 회사나 지인 회사가 수천억 대 수주를 했다. 이해 충돌에 위배된다라는 예. 문제고 또 기술 사용료 문제 얼핏 얘기하셨지만은 네.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그 신기술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발주를 하면서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회사의 기술을 딱 꼭 찍어서 핀셋, 예, 핀셋 찍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문 건설인 협회장인가 하시면서 예. 그 골프장을 아주 고가에 매입해주고 공금을 횡령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서울청에서 아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전자 부분, 예. 기술 사용료거나 많은 수주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예. 충북 음성에 있는 그 골프장 건은 아마 별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하고는 전혀 다른 건. 근데 지금요, 그 작년 8월 9월경이면 지금 거의 1년이 또 넘었는 네. 상황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온 이 부분 하나 좀 궁금하고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건들 뭐 몇 년씩 하더라 이런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뭐 나온 게 또 없잖아요. 이제 이런 수사는 통상 아마 내사기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취합, 자료 취합 하다 보면 예. 뭐 반년, 1년 이렇게 가는 게 다반사니까 뭐 시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동시다발로 그 4개 이제 가족회사 관련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뉴스를 보면 예. 아마 많은 혐의들이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조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중에 이게 예. 수사권 조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권 조정. 과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했거든요. 이 사건은 누가 한다라고 해서 뭐 검찰과 경찰 간 또는 검찰 내부에서도 딱 정해졌는데 이게 공수처가 생기고 뭐 국수본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는 예. 나한테 정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일이 행행하고 있잖아요. 수사기관 그럼 그동안 또 한 1, 2년 동안에 계속 수사권 배분 문제로 싸웠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이제 사람도 또 교체되고 네. 권력기관도 교체됐기 때문에 이런 혼선 과정에서 이거 좀 많이 누락되고 지체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아까 이제 김병우 교육감 건은 그 청주지검이죠. 요거는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강력부라고 돼 있어요. 아하, 예. 그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살벌하더라고요. 예. 아마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아직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군요. 이런 건을 볼 때마다 참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또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잊혀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정작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옥천 방문을 하는데 아주 밀착 동행을 했다고 지금 국민의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덕흠 의원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꼭 하고 싶었겠지만 국힘 차원에서는 조금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탈당한 분인데 바로 옆에 서서 의전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단 지역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남 대장동을 간다 그러면 거기 김은혜 의원이 또 밀착 저기를 하고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각 거의 모든 후보들이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예. 구자근 의원께서 또 밀착 수행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예. 당신 지역구에 온 분을 뭐 밀착 수행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박덕흠 의원님 케이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뭐냐면 아예 그 캠프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내 친구야, 고향 친구야라고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님, 국회 부의장이신 정진석 의원님하고 사돈지간이고 이런 특수관계까지 해서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돕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이제 구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양을 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그렇다면 박덕흠 의원께서 뾰족하게 지금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깝게 동행을 하고 국힘으로 복당을
생각보다 빨리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뭐 한 표가 아쉬울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예. 본인의 명분이나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을 쓸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고 박덕흠 의원도 좀 그 당장 입당은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외곽에서도 충분히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선거 승리 후에 금이환영 형식이 낫지. 오히려 본인이 뭐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외곽에서 지원할 수도 충분히 그런 문 밖에서 지원을 해서 승리를 해놓고 나중에 금이환영. 당장은 아마 입당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만약에 당장 입당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사 얘기했잖아요. 예. 수사나 세무조사나 이렇게 전방위 압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거대 당이 또 뒷배가 돼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고려까지 한다면 당장 입당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면만 볼 때를 따질 때는 아마 당장 입당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혁신이다, 개혁이다, 뭐 수도 없이 외치고 젊은 당원들이 몇만이 9만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 책임당원이 늘었다라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바로 직전으로 벌써 요즘 이제 여러 사건들이 하도 많이 터지니까 많이 잊었는데 윤희숙 의원 부동산 세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서부터 해서 국민의힘도 약 12명의 의원들이 이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 뭐 등등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박덕흠 의원을 안으로 입당시킨다. 지난번에 최용현 변호사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상당의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다. 그렇죠. 맞아, 그 정도로 어떤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깨끗한 이미지로 선거를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입당을 시킨다. 아마 당에서도 부담, 본인도 부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서로가 깨끗하게 클린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서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아직 여전히 지금 뭐 김하나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했고 나갔는데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됐고 다시 압수수색까지 나갔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대선 지지하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앞으로 박덕흠 의원의 행보를 여쭤본다 그러면 답변은 명확하겠네요. 어떤 감투나 제도권 안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과 어차피 수사도 받고 있고 최근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재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밖에서도 충분히 현실적 영향력은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또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권 후보를 돕고자 한다면 또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를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현직 의원으로서의 입지에 그 지역에서의 입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겠죠. 본인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옥천에 가서 뭐 밀착 동행을 했다, 밀착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뜨고 그랬지만은 윤석열 후보 말고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 대선 후보가 동남 4군에 오셨어도 이렇게 밀착 동행을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정말 하실까요? 그 사진 한 장이 진짜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 지역 동남 4군에서 박덕흠 의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국힘의 당뇨라고 그런다면 이거 문제 있다. 우리 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나가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의원이 와서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둘이 딱 있는 사진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박덕흠 의원의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건 유추할 수 있겠죠. 궁금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지역 방문도 다른 의원들 보니까 이제 구자근 의원, 박정희 생가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다 수행하시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박덕흠 의원님도 한번 주의 깊게 뵈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상황 정리를 먼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위기의 두 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정정순 의원께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서 너무 위기해서 기회를 잡았다가 또 다시 또 놓치셨잖아요. 정정순 전 의원. 정정순 전 의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이번 추석에 역시나 프랭카드를 걸으셨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거셨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걸으신 것 같은데.
정종순 전 의원께서 플랜카드를 걸었던 이 부분을 다음 한 판에서 한번 얘기를 지금 뭐 두 분 오늘 뭐 두 분 교육감님하고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교육계나 아니면 동남 사군에서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위기에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정치사상가죠. 마키아벨리가 공직이나 권력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보다 월등 엄중하게 더 처벌을 해서 아주 내리에 박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권력자나 그 정치인, 공직자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엄벌을 해야지만 그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경각심도 주고 일반 시민들의 기대에도 좀 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권력자나 정치인, 공직자 스스로의 범죄가 아니고 그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이거나 캠프 관계자거나 이런 사람의 범죄라고 해도 호가의식 범죄라도 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직이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뇌리에 박히는 만약에 이 오늘 말한 사건들이 정말 그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아주 뇌리에 박힐 만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처벌로 어느 정도 해야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 손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변호사님 말씀하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맞은 것처럼. 네, 그러네. 그 정도 처벌을 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고위 공직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과 정치에서 이제 다선 의원이신데 그러면 이미 이제 사회에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존경의 요소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영혼과 마음의 풍요 이런 걸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주로 이제 그렇지 못한 물질적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특히나 영혼과 마음의 풍요, 부요를 더 추구하는 게 맞겠다. 아하. 야, 우리 저 미국 6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어요. 존 아담스.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미국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뭐 이탈리아 사상가에 오늘 막 나옵니다. 오늘 막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